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네. 며칠 전에도 그러더만. 아,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됐다. 오늘도 주문 건수 맞추려면 야근해야 되겠네. 힘든데 담배 한 대 피고 해야 되겠다. 아이고야, 귀신 같은 마누라. 내가 담배 한 대 피려니까 전화 오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여보, 점심 먹었어요? 와갔지. 지금 커피 한 모금 하고 있다. 아이, 또 담배 피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잔소리. 내가 집에서 피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두 대씩 피는 건데. 아이고, 집에서 나 잘 때 당신 몰래 나가서 담배 피는 거 모를 줄 알고. 아유, 귀신을 속이지. 아우, 제발 담배 좀 끊어. 아유, 진짜. 알았다. 근데 왜? 오늘 늦어요? 오늘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영호도 오랜만에 온다고 하니까 가족 외식이나 할까 했지. 난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영호하고 당신하고 맛있는 거 사먹어라. 알겠어요. 일하다가 저녁 꼭 챙겨 먹고 담배는 피지 말고, 응? 알았다. 하여튼 잔소리는. 에이. 어휴, 벌써 시계가 이래 됐나? 아이,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래야 되겠다. 에이. 소변 색깔이 약간 빨간 것 같기도 하고. 설마 피는 아니겠지? 아픈 데도 없는데. 뭐 별일 있겠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본인이 의사가 아니신데 진단을 확정하네요. 아이고. 이거 뭐고? 이 소변 색깔이 왜 이러? 여보, 왜? 아무래도 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이랬는데? 며칠 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유,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보자. 어? 알았다.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방광에 종양이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국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태어나면 몸 관리 좀 잘하자. 담배도 좀 끊고. 알았다. 그나저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에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일단은 회사에서 먼저 땡겨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내 안보험 가입한 거 있다 아이가. 거기 청구하면은 진단비 나올 기다. 그러면 다행이고. 아프지는 않아? 괜찮다. 진단서는 뗐고 이거 청구하면 한 3천만 원은 나오겠지. 예? 암 진단금의 10%만 지급된다고요? 왜요? 필수님은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자리 암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암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자리암 진단비로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겁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도 방광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왜 못 줍니까? 그리고 제자리암이 뭡니까?
아 진짜 황당하네. 네,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인데 필수 씨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암 진단비를 당연히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신청을 했는데 와, 이 사건 좀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먼저 합니다. 오필수 씨는 한동안 몇 번의 혈뇨를 보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는 방광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 했고 그렇게 오필수 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주치의로부터 방광암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오필수 씨는 악성 종양이 아닌 제자리 암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제자리암 진단비로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흔히 이게 암이라고 하면 다 같은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험사의 생각은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험회사별로 혹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보통 알파벳 C 코드를 사용합니다. 네. 반면에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암세포가 세포의 점막 상피층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D 코드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C 코드냐 D 코드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암보험은 대체적으로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C 코드에 해당하면 암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병 분류가 제자리암 D 코드에 해당하면 암보험금의 10% 내지는 20% 정도의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 질병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아주 큰 이슈인 것입니다. 야, 이게 코드가 C 코드, D 코드 이건 일반인들이 참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게요. 그럼 이 오필수 씨는 어떤 코드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오필수 씨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수술을 마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광암 질병 분류 코드인 C67.9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 자, 그럼 지금 주치의가 코드 C67.9에 해당한다고 진단을 내렸으면 어쨌든 이건 C 코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왜 제자리암 D 코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만 보면 오필수 씨가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임상병리학과 자문의를 통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오필수 씨의 종양은 약관상 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오필수 씨의 지금 주치의가 아니라 임상병리학과 자문의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보험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암보험 약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암보험 약관 어떤 내용입니까?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검사 등에 의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사가 임상병리학과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구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필수 씨의 질병은 구체적으로 고등급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 세포 암종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병리학적 구분상으로는 제자리암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병리과적인 진단에 의하면 악성 종양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는 오필수 씨의 질병이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자리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니 그래도 필수 씨를 지금 직접 치료한 주치의 의견에 따라야 맞는 거지. 이게 그렇죠. 지금 아무리 보험 약관이라지만은 이게 진단 확정을 꼭 병리가 해야 됩니까? 네, 사실 보험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암보험 약관과 더불어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더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진단 확정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인은 병리의사의 진단과 다르게 진단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그럼 보험사가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병리의사가 피부에서 발생한 평편상피 세포암으로 진단한 것을 임상의사가 뼈암으로 기재해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인데요. 네. 이것은 방광암 분쟁과는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필수 씨는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필수 씨의 질병인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 세포 암종은 병리학적으로는 제자리 암종으로 분류됩니다. 네. 하지만 침범성 유두상피 세포 암종과 비슷한 빈도로 진행성 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거를 한다고 해도 빈번하게 재발을 하고 치료 방법 역시 악성 종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뇨학회도 공식적으로는 비침범성이라고 할지라도 악성 종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필수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신다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의료 코드 분쟁 사례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네, 실제 방광의 비침범성 요로상피 세포 암종을 제자리 암으로 볼 것인지 악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수년 동안 수십 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었고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승소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편인 이 사건을 오필수 씨가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네,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오필수 씨의 경우와 같이 매우 유사한 사례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서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병리학과의 자문 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임상병리학자가 조직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삼은 것이어서 임상의의 진료 기록까지 포괄해서 진단 검증한 결과보다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문 의견서만으로는 주치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필수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사실 암보험을 들어두고 지금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이제 보험금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정말 몰랐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제 이런 분쟁을 미리 예견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분쟁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암보험 가입 시에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보험사는 같은 종류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 적정한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후발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결국 선제적으로 보험 분쟁을 예방할 방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네. 다만 보험사고가 일단 발생한 경우라면 너무 보험사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필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오필수 씨, 암 환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때까지 보험료를 낸 부분이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것 같다면 보험금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쌓아두시는 게 더욱 힘들 것 같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